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전국에서 선정된 10곳, 도내에서는 순창과 장수 군민들이 다음 달부터 매달 말일 1인당 15만 원씩을 받게 됩니다. 두 지역에서는 요즘 막바지 사업 준비가 한창인데 기대와 함께 당초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과 과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토크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준비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화면 왼쪽부터 조광희 순창군 부군수, 이정우 장수군 부군수, 그리고 이창한 대통령 직속 농어촌 기본소득 특별위원회 위원과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많은 기대와 우려 속에 이 사업이 지금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이창한 위원님, 네. 그동안에 이제 뭐 여러 차례 언급되긴 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어떤 취지로 시작이 되고 또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아시겠지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의 목적은 그 소멸 위기의 그 농어촌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가지고 주민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을 시키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나 공동체 복원 등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그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지침을 마련해서 이제 지역에 내려보낸 걸로 알고 있고요. 지자체에서는 이에 근거해서 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하거나 또는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그다음에 사용처 등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지급은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월 말에 지급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순창군과 장수군을 비롯해서 전국 10개 군에서 기본소득 시행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인당 월 15만 원씩 지급을 하고 2년간 시범 사업이 진행이 돼서 2027년까지 시범 사업을 진행이 되고 이후에 정책 효과를 봐서 본 사업으로 넘어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처럼 이제 인구 감소 또 고령화가 심각한 그 농촌이 뭐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제 10곳을 선정을 해서 이제 시범 사업을 하게 되는데 지난해 10월이었죠. 이제 순창군을 비롯한 전국에서 7개 군 지역이 먼저 선정이 됐었고 또 장수군 등 3곳이 추가로 선정이 되면서 모두 이제 사업 대상 지역이 10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조광희 부군수님, 순창군에서 지금 현재 분위기 어떻고 이후에 또 어떤 작업들 지금 하고 계신지요? 네. 저희 순창군에서는 지난해 공모 사업이 선정된 이후에 시범 사업 준비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부적으로는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서 마을별, 읍면별 그리고 군의 추진 체계를 마련하였고 외부적으로는 사업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주민 설명회와 공론회 토론회를 수차례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작년 12월 29일부터 각 읍면별로 신청서를 접수를 하고 있고 금주 수요일 기준으로 약 67%인 18,556명이 신청을 접수를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순창군 분위기는 국민들께서 그동안 기다려왔던 사업인 만큼 신청이 본격화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희망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이제 7개 지역이 먼저 선정이 되고 난 뒤에 대상 지역을 늘려달라는 목소리들이 상당히 빗발쳤고 이제 예산국회 말에 이제 사업 예산이 추가로 반영이 되면서 늘었는데 장수군도 이제 그래서 굉장히 많이 지역에서 주민들이 반기셨다고 들었습니다. 이후에 지금 분위기는 어떤지 또 순창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늦게 지정이 되어서 준비하시는데 조금 더 바쁘시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있는데 어떠신가요? 네. 장수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실현의 최적지라고 생각하고 또 많은 준비를 했음에도 1차에서 아쉽게 제외돼서 많은 국민이 아쉬워했는데요. 다행히 12월 초에 추가 선정돼서 현재는 많이 기뻐하고 계시고 기대도 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12월 초에 선정되다 보니까 약간 준비 기간이 짧아서 약간의 혼선도 왔지만 군청과 읍면장님과 또 이장님들이 몇 번의 회의를 거쳐
맞춰서 수장 보완했고요. 그래서 2차 선정된 지역과 동일하게 2월 말에 지급하기 위해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청자는 한 4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이제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설명한 기회가 좀 부족해서요. 첫 지급되는 2월 말까지는 마을별 기본소득 설명회를 와 홍보물들을 통해서 기본소득이 가야 할 방향이나 바람직한 사용 방법 등에 대해서 주민들께 이해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사업 시행이 이제 임박해지면서 그 10군데 대상 지역의 인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그 기사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찬 위원님, 네네. 뭐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네네. 분위기 어떤지요? 예. 그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가지고 제가 표를 하나 마련을 네. 했는데요. 그래픽 하나 보시고 설명을 예. 드리겠습니다. 예. 그 지난해 10월 20날 그 시범사업 대상 지역이 1차로 7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7군데 구는 지난 그 10월 달 대비 12월 말 기준해서 최소 473명, 여기가 이제 경북 영양인데요. 그다음에 네. 최대 1,955명, 여기가 이제 전남 신원입니다. 이렇게 이제 인구가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12월 3일 날 추가 시범 사업지구로 선정된 옥천, 장수, 곡성은 이제 11월 대비 12월 말 각각 1,119명, 그다음에 496명, 593명 이렇게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전북 순창군 같은 경우에는 10월 대비 12월 말 기준 해가지고 636명이 증가해서 약 그 2.35% 정도 인구가 증가를 했고요. 지금 장수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96명 인구가 증가를 했는데 전남 신안이나 강원 정선, 그다음에 충북 옥천, 경남 남해 이런 지역은 이제 1,000명 이상 인구가 증가를 했습니다. 예. 이런 지역은 이제 대도시 인접해 있다거나 또는 정주 여건이 훨씬 이제 좋은 조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한 그런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뭐 우리 그 지역인 순창 같은 경우에 636명, 또 장수 같은 경우에 이제 496명이나 이제 늘어서 500에서 한 40명 가량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인구가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었는데 두 지역의 예를 들면 그 전입 인구의 유형이랄지 출신지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정우 교수님. 네, 장수군의 경우에는 급격한 쏠림 현상보다는 단계적인 이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90명, 약 500명이 이제 예, 12월 말까지 증가를 했는데요. 그 유형을 보니까 타도에서의 유입이 40%고 전북 권역 내에서가 60% 정도 차지합니다. 예. 그런데 좀 약간 다행스러운 것은 타도나 그 전북 권역 내에서 유입이 거의 시지역, 도시 지역에서의 예. 유입이라고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예. 또 이제 연령별로 보더라도 50대에서 70대까지가 좀 한 60% 정도에서 많긴 하지만 예. 20대 정도도 한 26% 정도로 해가지고 예. 전 연령이 골고루 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순창 상황은 좀 어떤지요? 우리 순창군에 같은 경우도 작년 공모 사업 선정 이후에 금주 수요일까지 약 949명이 증가한 27,687명입니다. 네. 24년 말과 비교해도 865명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입 인구 유형을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50대가 가장 많은 207명이 전입을 하셨고 20대 이상 전 연령에서 고르게 전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입 지역을 분석해 봤을 때도 도내 지역이 약 33%인 457명이 전입을 하셨고 그중에서 전주시가 264명으로 제일 많았습니다. 도외 지역을 보면 약 67%인 947명이 전입을 하셨고 저희 순창 같은 경우는 광주광역시에서 421명으로 가장 전입이 많으셨습니다. 주요 전입 사유를 보니까 가족이나 직업 등의 사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초반에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 시 지역에서 오고 또 다른 그 광역 단체 쪽에서 온 그런 인구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걸 보면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 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이제 문제는 가장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위장 전입 가능성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정책의 그 본질적인 취지에 반할 뿐더러 이제 해당 그 군에 불필요한 재정 부담까지 이제 초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뭐 꼼꼼하게 잘 걸러내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조광희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림부에서도 이번 기본소득 사업은 실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우리 순창군에서도 위장 전입자에 대한 검증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신청 단계부터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하게 확인을 하고 있고 1차로 마을별 사신 확인단을 통해서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필요하다면 2차로 읍면 현장조사단 추가 조사를 실시한 후에 최종적으로 읍면별 행복위원회에서 실거주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에 공모사업 이후에 전입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최대 90일간 3차례에 걸친 실거주 확인을 통해서 조사를 할 계획이고 만약에 부정수급이 적발될 시에서는 환수는 물론이고 최대 5배의 제재 부과금 그리고 향후 2년간 신청 제한 등 위장 전입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장수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네, 우리 군도 위장 전입 가능성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항을 중요하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마을 조사단이라고 마을의 이장님과 분녀회장님, 주민자치위원장님 네, 네. 그리고 마을 담당 공무원이 있는데요. 그분들로 하여금 이제 마을 조사단을 구성해서 그 마을에 사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이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되는 것은 그 발표 이후에 전입한 사람인데요.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3달 동안은 실제로 거주 사항을 월 1, 2회 정도 확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마을 조사단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매뉴얼상으로는 그 검증 절차나 그 규정이 상당히 꼼꼼하게 잘 돼 있는데 불필요한 재정 지출 없기를 바랍니다. 이창환 의원님, 우리가 네. 지금 이제 매달 15만 원이 지급이 되면 4인 가족 기준에는 이제 한 60만 원 정도 되는 그렇습니다. 상당히 네. 적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지역에 큰 파급 효과가 될 것으로 네. 기대가 모으고 있는데 우리가 사업의 효과 전망을 할 때 지금 앞서 먼저 해본 연천군 청산면 지역 사례를 통해서 조금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어떤 효과가 좀 있었는지. 네.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은 2022년 5월 달에 그 기본소득이 처음으로 이제 지급이 됐습니다. 2022년 5월 첫 지급 전에 사전조사라고 하는 걸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급 전에 주민들의 어떤 삶의 만족도나 지역 경제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조사하고 그다음에 2025년 6월 달에 사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예. 사후조사도 사전조사와 똑같은 지표로 네. 사후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주민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그 청산면 주민의 정서적 관계적 측면에서 많이 개선됐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예.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성도 증대를 했다는 그런 예.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행정 공무원과 주민, 그다음에 지역의 사업체 대상으로 한 그룹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지역 주민 태도나 그 분위기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화했고, 그다음에 지역 경제가 이전보다 많이 활성화했다는 그런 예.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2025년 6월달에 사후조사했던 그 결과를 요약한 그 표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소득이 지급이 되면서 청산면 주민들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그 의미를 느끼고 있었고, 네. 그다음에 생활에 대한 걱정이 많이 감소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결과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마을 공동체의 변화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의 그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변화됐고, 그다음에 주민들 간의 교류 활성화, 그다음에 함께 식사하는 이런 배려 문화도 많이 증가가 됐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사업 효과와 관련해서는 인구 유출 방지라든지 그다음에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기반이 충분히 됐다라고 하는 그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업체 같은 경우에 이제 폐업을 생각을 했다가 폐업하지 않고 다시 이제 그 영업을 재개하거나 또는
이전에서 청산면에서 영업을 재개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늘어났고요. 전체적으로 많은 전체적인 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뭐 개인적인 삶의 변화에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료품을 더 많이 소비를 한다거나, 네. 그다음에 계획 소비를 한다거나, 자기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그런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외에 이제 경제적인 효과로서 우리가 사후조사 때 분석해 놓은 것을 좀 살펴봤는데, 지역 승수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예. 지역 승수 효과는 특정 지역에 투여된 그 자금이 최초 투자액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추가적인 소득이나 소비를 유발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파악하는 건데요. 연천군 청산면 같은 경우에는 2024년 기준 약 한 61억 3천만 원 정도의 재정이 투여가 됐는데, 예. 이것을 지역 승수 효과를 분석을 해봤더니 약 98억 7천만 원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약 한 37억 원 정도 지역 승수 효과가 나타났고요. 또 하나 중요한 지표로 볼 수 있는 게 시범사업 시행 전후에 특별 징수세 조세 변화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특별 징수세는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 그다음에 내국 법인세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예. 사업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2022년 시범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약 한 592만 원 정도였는데, 2024년에 1,329만 원, 약 한 737만 원 정도 사업소득이 높아져서 약 한 증감률이 124.5%가 이제 증가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2억 7천만 원에서 2024년에 3억 7천만 원으로 약 한 5,400만 원 정도 증가해서 20%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역 경제 승수 효과라든지 조세 변화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주관적인 주민의 삶의 만족이나 그다음에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경제적인 측면, 뭐 정서적인 측면, 공동체의 어떤 단합된 분위기까지도 사업 전에 비해서 많이 개선이 된다고 하니까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제 군 단위 지역으로 확장되는 이제 첫 단계이다 보니까 이제 당초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도 지금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소비처 문제이지요. 농식품부에서는 이 사업이 이제 해당 군 지역에 고루 퍼지도록 일정하게 지금 제한을 두고 있는데, 다만 이제 대부분의 거의 모든 군 지역이 그렇듯이 중심이 되는 읍 지역의 인구가 뭐 보통 40~50%까지도 집중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약간은 조금 엇박자가 나는 측면들도 좀 있어서 현재 지금 해당 자치단체들이 부지런하게 조율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우 보건소님, 지금 장수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고 농식품부 기본 방침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농식품부 이제 기본 방침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 전반에 걸쳐서 순환하도록 그렇게 되어 네. 있고요. 그 대신 지역 여건에 맞게 사용처를 예. 설정하는 그런 권한도 줬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또 이제 사용처가 면 지역이 부족하기 때문에 면 지역은 여러 면을 묶어서 할 수 있다. 그렇게 네. 방침을 줘서 저희는 장수구는 장수읍 하나, 장수읍과 육계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장수읍이 하나의 권역으로 되고 육계면이 또 하나의 권역으로 해서 두 개의 권역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장수읍에 계시는 분들은 장수읍에서도 다 사용할 수 있고 또 육계면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예. 그래서 면 지역의 소비 활성화를 기여하도록 했고, 면 지역에 계신 분들은 면 지역에서 이제 주로 사용해야 되는데 예. 또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면 지역에서는 다 사용해도 되고 또 5만 원 정도는 장수읍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농림부에 건의해서 그렇게 받아들여져서 그렇게 예.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약간 주유소 쏠림 현상이 나타났었거든요. 연천군 사례에서도. 그래서 주유소는 월 5만 원도 한도로 이렇게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지역뿐만이 아니라 이제 월간 사용 금액, 사용처까지도 이제 금액별로 또 이렇게 제한이 되는군요. 뭐 꼼꼼하게 보완을 할수록 정책의 효과가 아마 또 커지지 않을까 싶은데, 조광희 보건소님, 순창군 상황도 아마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 요구하고 있는 사안들도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어떻게 좀 조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앞서 장수군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순창군 국민들 요구사항도 비슷합니다. 일단 면 단위 사용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읍면이라든지 사용 업종에 대한 제한 없이 전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게 주된 요청 사항입니다. 우리 순창군 같은 경우는 현재 읍면을 3개 권역으로 나눌 예정입니다. 읍지역 하나, 그 다음에 쌍지볶음, 그 다음에 나머지 8개 읍면을 묶어서 운영할 계획이고, 읍지역 같은 경우는 전 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나머지 권역들은 해당 권역 내에서 사용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만 8개 읍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장소와 마찬가지로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5만 원 한도 이내에 읍지역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농림식품부에서 지금 사용처를 제한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지만 저희 군에 계시는 면 단위 군민들의 입장도 충분히 지금 이해가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면 단위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라든지 농자재 판매점까지는 앞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농림식품부와 수시로 소통하면서 원활히 시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제 그 많은 면 지역들이 인구 감소로 뭐 대부분 상권이 그 붕괴된 곳들이 절대 다수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창환 의원님 뭐 방금 언급이 됐습니다만 하나로마트가 사실 이제 주요한 그래도 좀 남아 있는 거점 소비처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하나로마트 허용할 것인가 아닌가 놓고 고민을 좀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신지요? 네. 그 주민들이 하나로마트에서 기본소득을 소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 농식품부에서 지난 12월 달에 이미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건부 허용인 거죠. 당초에는 이제 행안부 기준에 의해서 30억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그 지역화폐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이제 조건부 허용을 했는데 이 조건부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과 그 농협이 서로 이제 상생 발전을 위한 그 노력, 즉 예를 들어 농협이 발전 기금을 납부를 한다든가 또는 영업일을 조정한다든가 해서 이제 지역의 상인들과 마찰을 줄이는 이런 이제 조건이 성립이 되면 협약을 맺어서 농협 하나로마트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서 이제 최종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역에 따라서 전부 허용 또는 조건부 허용, 허용 불가 이 3가지를 선택지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농어촌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그분들이 소비처를 좀 더 원활하게 소비할 수 있는 소비처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중심을 두고 저는 그 농협 하나로마트 이용에 관해서 각 지역별로 현명한 판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앞에 잠깐 언급됐습니다만 농자재 그 판매점도 쓸 수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농자재를 그 판매하는 곳이 농협이 운영하는 농자재 센터가 있고요. 아니면 일반 상점에서 농자재를 파는 곳이 있는데 아마 면 단위의 일반 농자재 판매하는 데서는 이제 구매가 가능한데 이 농협이라고 하는 그 둘이 묶여 있기 때문에 30억 이상에는 사용 불가라고 하는 것에 그 포함이 되기 때문에 좀 불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전에 이제 그 농어촌 소멸 위기 문제를 제가 그 취재할 때 경험을 놓고 보면 이제 지금 뭐 군 지역들도 과거에 인구가 제일 많았던 시절에 비하면 뭐 절반 이하로 다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인구가 쭉 감소되면서 농자재상이 없어지고 뭐 임의용실이 없어지고 이게 또 단계적으로 없어지는 그 점포의 유형이 또 어느 정도 그 유형화가 돼 있던데 지금 사실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쓸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런 고민이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본소득을 매개로 해서 그런 점포들이 조금 다시 부활이 되고 좀 들어서면 더 선순환 구조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사용처 문제에 더불어서 고령 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소비 문제도 조금 고민거리입니다. 이제 어르신들이 대부분 뭐 특히 이렇게 동절기 같은 때는 마을회관 같은 데서 공동생활 하시는 경우도 많고 외부로 직접 나들이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은데 이제 매달 돈이 지급이 되면 쓰기 위해서 이제 다른 지역 그
상점을 찾아가거나 뭐 상황에 따라서는 읍지역을 이제 오가시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거란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이동 슈퍼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조금 보완적으로 같이 시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고 또 실제로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창에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죠? 저희 순창군에서 지금 70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27%인 7,64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분들이 상당수가 사용차가 제한되고 있는 이 면적에 거주하시고 계시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군에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통이 불편하신 어르신들 위해서 농촌 친환력 활력단, 그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 농협 아니면 자활센터 같은 중간 조직과 연결을 해서 이런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을 말씀드리면 AI 버튼을 활용한 생필품 자동 주문 서비스나 아니면 생필품 구매 대행과 일상 불편상을 연결해 주는 주민 도움센터 운영, 그리고 교통 취약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센터 운영 같이 다양한 시책들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생활 접근성 향상과 돌봄 강화로 기본소득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앞에 말씀하신 부분 조금 보완을 좀 해주시겠어요? 그 AI 버튼이요? 예, 예. 그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이 좀 소개를 해주세요. 지금 그 사회적 경제 기업이 농촌 친환력 플러스 단이라는 사업단에서 네. AI 버튼이나 이런 그거를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버튼이 있어서 해당 주택에서 그걸 누르면 자동으로 거기에 주문이 들어가고 예. 거기에 대해서 기본소득에서 결제가 되고 그러면 그것을 다시 배달해 주는 이런 구조로 해서 어르신들이 쉽게 이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수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네. 우리 군도 노인 인구가 39.9%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사업 중기 단계부터 이 문제를 많이 고민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기본소득의 사용처 확대와 함께 복지도 이제 같이 병행하는 사업도 구상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2, 3년 동안 행복마차라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 오지 마을에 사는 그 불편한 그 노인들한테 생필품 같은 것을 대신 이렇게 구매해주고 또 이제 배달도 해주고 또 간 김에 자기 어디 고장난 데 있으면 뭐 고쳐주고 집안도 수리해주는 그런 예.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호응이 좋아서 각 마을별로 이제 한 5개 마을, 각 면별로 5개 마을 했었는데 예. 그것을 희망하는 전 마을로 확대할 예정이고요. 또 장수군에 온라인 쇼핑몰 장수몰이라고 있습니다. 네. 현재 가파른 성장세를 이제 오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꾸러미 형식으로 월 1, 2회 정도로 그걸 배달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도 이제 준비하고 있고요. 예. 또 이런 것 생필품 구매도 중요하지만 삶의 질 향상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영화 감상이나 문화 그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예. 요즘 뭐 도시에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뭐 배달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휴대전화를 통해서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순창과 장수 같은 경우는 조금 성격은 좀 다릅니다만 이번 그 고령의 어르신들 문제에 대응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 전화나 뭐 그 버튼 이런 것들 통하다 보면 그런 배달 그 배송 시스템이 굉장히 잘 구축이 되겠군요. 예, 이창환 의원님, 예, 이 부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앞에서 그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고령화된 그 추세가 이제 점점 가파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이 고령자분들이나 또 우리가 봤을 때 농촌 지역에 또 장애인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이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이 소비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아이디어들이 필요한데 장수나 순창은 잘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주민이 주체가 되는 어떤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육성한다든지 또는 중간 지원 조직을 육성을 한다든지 해서 예. 기존 상업적인 업체가 다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장터 같이 편의성을 더 증진하는 그런 수단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면에 주민들이 단순한 소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거점에서 모여서 서로 이렇게 교류하고 상품도 구매하고 네. 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거점으로서의 소비처 이런 것들도 한번 구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민 과제들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가장 큰 부담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 예산 문제입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국가 예산이 40%, 그다음에 도와 해당 군이 30%씩 되는 구조인데 지금 1년에 기준으로 순창군이 146억 원, 장수군이 110억 원 정도로 지금 부담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지방 재정 자립도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도 좀 있고 또 당초에 예상하고 또 정부에 이만큼 하겠다라고 제시한 기준 인구 대비에 비해서도 또 인구가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향후 이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잘 될까 하는 그런 우려와 걱정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장수 상황 어떤지요, 교수님? 네, 이게 장수군은 이제 사업 신청 단계에서 연천군 사례를 적용해서 4.4%가 증가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돼 있어 네, 네. 1,000명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한 500명 정도 늘어났거든요. 사업 초기에 쏠림 현상을 보면은 저희는 이제 1,000명을 계획했기 때문에 추가 부담이 없을 것으로 이제 예상은 됩니다. 하지만 네. 이제 혹시라도 전입이 많으면은 군비 추가 확보나 다른 노력을 통해서 사업 추진에는 이제 사업 추진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순창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 공모사업 신청할 때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이 재원 마련 부분이었습니다. 예. 네, 다행히 이제 순창군 같은 경우는 민선 8개 이미 다양한 복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그 재원의 조정을 통해서 이번 사업에 대한 재원을 마련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순창뿐만 아니라 장수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다들 재정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향후에는 국비나 도비 부담 증액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계속해서 갖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서 이제 초과 인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시범 사업을 했던 연천군의 사례를 보니까 이미 본격적인 실거주 확인이 시작되면 실제 전입 인구와 많은 차이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실거주 조사가 끝난 후에 추계 인구를 보면서 앞으로 이분에 대한 시행 방안을 마련해 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순창도 사업 준비하시면서 장수처럼 일정액만큼 늘어날 것까지 가만히 되셨나요? 어떻습니까? 한 1% 정도 좀 감안을 했었습니다. 1% 정도요? 예. 알겠습니다. 뭐 어쨌거나 그 110억에서 146억 참 그 지방의 현실 생각하면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아닐 수가 없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이미 시행하고 있던 복지 사업이랄지 문화 사업을 좀 축소하거나 조정해서 이 관련 재원을 마련하는 것 아니냐 이런 뭐 비판과 우려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열악한 뭐 지방 살림살이 규모를 생각하면 전체적인 그 복지의 크기가 커진다면 일부 조정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수급자분들이랄지 지역의 또 정서나 분위기는 또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역 실제 상황 분위기 어떤지 궁금합니다. 부 교수님도 말씀해 주시죠. 지금 현재 열악한 지방 재정 여건상 이런 막대한 재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기존 사업을 일부 조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순창군에서는 재원 마련을 위해서 아동 행복수당이나 농민 기본소득 같은 일부 사업을 조정을 했고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조정 사유를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농민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기존에 도 매칭으로 주시던 농민수당 60만 원에 군 자체적으로 군비 확대 직불금 140만 원을 늘려서 총 200만 원까지 지급했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올해로 이미 종료가 되었고 금년부터 시행 예정인 농어촌 기본소득과도 중복적 수혜성이 좀 있어서 군비 확대 직불 부분은 중단을 하고 장소 지급하던 농민수당 60만 원은 계속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조정은 어떤 특정 계층이나 특정 인에 대해서 지원하기보다는 순창에 살고 계시는 모든 국민, 뭐 아이부터 어른까지 더 크고 더 많이 전 국민한테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향으로 복지 정책을 조정했던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장수는 어떻습니까?
장수군의 경우에는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서 국민 전체가 누렸던 그 복지를 일방적으로 축소한 것은 없습니다. 예, 예. 그렇게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이고 예. 또 그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복원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목적을 과 중복되는 소규모 현금성 사업이 있습니다. 전입 축하금 뭐 1회에 10만 원 지급하는 예. 거 있는데요. 그렇게 작은 것만 일부 축소를 했고요. 그리고 장수군의 경상비를 줄여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또 다행스럽게도 또 3년간 교부세가 줄었었는데 올해부터 교부세가 50억 정도 늘었고요. 아하. 그리고 연말이 가면은 각 사업을 하다가 남은 짜투리에서 그래서 잉여금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사업을 가지고 추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수군은 앞으로도 뭐 복지나 문화 예산 그런 쪽은 삭감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조광희 보수님 아까 예. 농민수당 일부 군에서 매칭으로 주시던 걸 조금 그 조정을 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농민수당은 기본적으로 농가당 지급되는 것이지 네.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기존에 60만 원이라는 것이 그 5만 원씩 월 해서 12달 해서 60만 원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어쨌든 여기다 140만 원을 추가로 주셨다는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본소득은 사람당 15만 원씩 지급되기 때문에 140만 원짜리가 없어진다고 해도 혼자만 사시는 댁에도 180만 원이 가기 때문에 종전보다는 40만 원이 더 늘어나는 셈이 되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그다음에 예. 이제 예를 들면 두 분이면 뭐 220만 원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예. 이게 기존보다는 훨씬 더 늘어나는 것은 맞는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네. 예. 알겠습니다. 이 예산 부담 참 만만치 않습니다. 이 사업의 그 효과를 기대하면서 지금 어찌 보면 굉장히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큰 모험이자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창환 의원님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사업이 관심은 가지만 예산 부담 때문에 아예 그 응모하지 않은 자치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그 지역에서는 또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해서 단체장들이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이런 지역들도 여러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예산 분담 비율 참 말들이 많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가야 될까요? 글쎄요, 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소멸 위기 지역의 농어촌 지역 네. 주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소멸 위기 지역의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2025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전국 군 지역의 평균 재정 자립도가 약 한 17.7%인데요. 네. 예, 시범 사업을 실시하는 10개 지자체의 경우에 3개 군을 빼고 7개 군이 10% 이하입니다. 예. 우리 전북의 경우에는 순창군이 9.1%고 예. 그다음에 장수군이 7.83%입니다. 예. 10개 군 지역에서 재정 자립도가 제일 낮은 지역이 네. 경북 영양군으로 6.72%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를 기대하고 있는 군 중에 재정 자립도가 6% 이하인 군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사회자께서 앞서 지적하셨다시피 해당 지자체에서는 앞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할 때 그 본사업을 들어갔을 때 네. 문화예산을 줄이거나 또는 복지예산을 줄여가지고 기본소득 예산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2년 차인 내년에는 정부가 중앙정부 분담률을 높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은 이제 국정과제이지 지자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네. 중앙정부에서 좀 더 예산 분담률을 늘려서 최소한 50% 이상 정도 내년에는 분담률을 높여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본사업 설계 시에는 지금 농어촌 기본소득 가지고 이제 여러 연구자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중앙정부 분담률이 너무 낮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연구자에 따라서 최소 60% 또는 70% 중앙정부의 분담률을 본사업에는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논의들이 많이 되고 있어서 예. 이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본사업에서는 최소 60에서 70% 이상 중앙정부의 예산 분담률이 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명실상부한 국정 과제로서 농어촌 지역의 소멸을 막고 주민들의 어떤 그 활력을 증진하고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 농어촌 지역으로 될 수 있도록 정부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재원 마련 대책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2년 동안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네. 그 뒤에 지금 전국으로 확대를 바로 하게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 뭐 그 구상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네. 농식품부 입장에서는 2년 동안 시범 사업을 하고 본 사업으로 가는데 아마 단계적으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단계적으로 가는데요. 처음에 시범 사업 대상 지역을 선정할 때 인구 소멸 농촌 지역의 69개 군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랬죠. 그 중에 이제 40 몇 개 정도가 신청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추가까지 해서 이제 10개 군이 선정이 됐죠. 그래서 이걸 본 사업으로 넘어갈 때는 그 대상 지역을 예를 들어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는 방식으로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뭐 중요한 것은 시범 사업의 정책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야 본 사업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과 그다음에 중앙 정부의 어떤 재원 마련 대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 보면 그 많은 시범 사업 또 그 보조금 사업이나 그 지원 사업들이 그 사업 기간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잘 운영이 되는 듯 하다가 이제 중앙정부 지원이 끊기고 나면 유야무야되거나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 사업의 성패도 결국은 사업 기간 안에 스스로 자발적인 또 선순환 체계를 얼마나 잘 구축해서 이후에도 스스로 해당 지역 안에서 이런 그 유형의 기대 효과가 지속 가능하느냐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느냐에 지금 달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두 지역 여러 가지 지금 고민 많이 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수 지역 어떻게 고민하고 계세요? 네, 장수군은 이제 이런 성공적인 기본소득 성공 모델을 위해서 여러 방안을 초기 단계부터 구성해왔고 현재는 이제 구체화하고 실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면 지역의 창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막 식당 같은 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장수 IC의 만남의 광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다 모이고 타지 사람도 모이는데 거기하고 각 읍면별로 행복 나눔터라고 공동의 작업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러니까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행복마차 사업이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정기 구독을 해서 하도록 하고요. 또 이제 인구 활성화 차원에서는 청년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청년 창업 더하기 사업이라고 뭐 융자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도 확대하고요. 대부분의 50대 이상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창업을 하거나 일자리를 얻거나 그리고 또 주택을 수선하는 그런데 이제 도움이 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이제 장기적으로는 또 그 마을이나 자치인에서 기금 마련 같은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햇빛 소득 마을 그것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또 장수군이 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산을 이용해서 산에 뭐 군유지나 공동 터가 있다면 그쪽에다 특용작물이나 그런 걸 공동 재배해서 마을의 그런 그 마을 연금 같은 것을 형성하도록 그런 것도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순창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저희 순창군도 장수와 좀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금 앞으로 향후 2년간 매월 40억 정도의 기본소득이 들어올 것이고 그걸 활용한 사업들을 계속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업들 중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집중적으로 하려는 게 공유부 조성입니다. 왜냐하면 자발적인 기금 조성을 통해서 태양광 사업을 추진을 하고 여기에서 나온 소득을 지역 주민에게 돌려주고 이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적인 소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면 저희가 어떤 캐시백 제공이라든지 물류비 지원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서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들이 식자재를 관내 농가와 직거래하면서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순창형 로컬푸드 인증 식장 제도 같은 이런 사업 아이템들을 발굴을 할 계획에 있고요. 아울러서 이번 기본소득으로 늘어난 전입 인구를 여기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빈집 임대라든지 리모델링 아니면 지역 공공 일자리나 사회적 기업 연대 등을 통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 사업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전을 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네.
이창환 의원님, 네. 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 사업이 그 지속 가능할 수 있을 것이냐, 굉장히 제일 중요한 문제가 네, 아닌가 그렇습니다. 싶은데 조언을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제가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기본소득은 논쟁이 상당히 네.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논쟁이 진보 쪽과 보수 쪽이 똑같이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진보 쪽은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학자나 연구자들은 기본소득은 예산이 많이 들고 효과가 적기 때문에 오히려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 논지의 핵심이고요. 네, 보수 쪽은 다 아시겠지만 퍼주기다, 예, 예, 세금 낭비다, 예, 예. 미래세에 대한 부담을 더 지어주는 거다라고 예. 하는 논지로 논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서 이제 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시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간 내에 한번 사업을 진행을 해보고 정책 효과가 얼마나 큰지를 판단해보고 종료할 수도 있고 네, 본사업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10개 군이 지자체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정부와 지자체와 주민이 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지역 활력의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네, 이 정책 효과를 높이는 데 있어서 공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 지역 활력의 마중물이라고 하는 것 의미는 이 사업은 언젠가는 일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추가적인 소득이 있다가 없을 때는 상당히 박탈감이 큽니다. 그래서 이 기본소득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의 어떤 공동체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그게 햇빛 소득이 됐던 예. 아니면 또 다른 공동체 경제 활동이 됐던 이런 행위들을 통해 가지고 자체적인 소득을 만들어내는 그런 노력이 상당히 정책 효과의 큰 부분을 차지할 것 같고요. 또 뭐 공동체의 활성화, 이제 공동체가 활성화돼야 그런 사업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유의해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정부와 지자체와 주민들이 함께 협심을 한다면 저는 충분히 그 정책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지속 가능성을 얻지 않겠느냐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이 사업에 대한 그 전체 정치 진영에 따른 그 기대와 우려도 있습니다만 그 해당 지역 안에서도 또 여러 가지 기대와 또 우려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시범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정부가 굉장히 꼼꼼하게 모니터링을 할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성적표가 잘 나오면 이 사업이 조금 더 확대되어서 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이제 조금 축소되거나 이제 중단이 될 텐데 어쨌든 준비를 잘 해서 더 성공적인 사업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토론을 좀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사업 시행을 앞둔 각오 또 당부 말씀 간단하게 한 30초씩만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조광희 부교수님부터 해주시죠. 이번에 시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적 시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순창군에서는 시범 지역으로서 막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2년 뒤에 순창군이 농어촌 기본소득의 성공 모델로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정호 교수님. 네. 장수군은 지난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이라는 의미 있는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추진되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성공적인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장수군의 활력을 불어넣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장수군에서는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서 이를 성공시키겠고요. 시범 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본 사업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국민 목소리를 잘 들으면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찬원 의원님. 예, 그 농어촌 기본소득 특별위원회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의 어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안건을 잡고 논의하기보다는 이 농어촌 기본소득의 대국민 인식 확대,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정책 효과를 어떻게 하면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냐,
그다음에 향후 본사업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들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안건을 삼아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어촌 기본소득 특별위원회에서는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이 시범 사업의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서 네. 더 정부와 그다음에 지자체와 협력해서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 정책 효과를 바탕으로 해서 본 사업을 할 때 시범 사업에서 놓쳤던 부분들을 어떻게 채워서 본 사업으로 이행할 수 있게 이 노드맵을 짜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우리 농어촌은 금세라도 꺼질 것처럼 흔들리는 바람 앞의 촛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기본소득이 이런 농어촌의 실핏줄을 되살려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